오늘의 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번 시간에는 뒷부분 탐구 수학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4단원 내용 복습부터 해볼게요. 우리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를 이번 단원 제일 처음에 배웠는데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영상을 멈추고 소리내서 말해봅시다. 같이 해볼게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려면 분자와 분모에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그렇죠. 곱하거나 나누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4분의 2이다 라고 하면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 3을 곱해서 12분의 6이 될 수도 있고 또는 4분의 2일 때 같은 수로 나누어서 2분의 1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있는 2분의 1과 4분의 2와 12분의 6은 분자 분모를 이루고 있는 숫자가 모두 다르지만 이 세 개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볼게요. 9분의 6이라는 분수를 같은 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연습장 꺼내셔서요. 같은 수로 분모와 분자를 나눠서 물론 0이 아닌 나누어서 분수를 바꾸어 봅시다. 같이 해볼게요. 여기 두 수를 나눌 수 있는 공약수 뭐가 있을까요? 네, 3. 그럼 분모를 3으로 나누면 3이 남고요. 분자도 3으로 나누면 2가 되네요. 그러면 결국 9분의 6은 3분의 2와 크기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자와 분모를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한 형태의 분수로 나타내는 것, 그것을 뭐라고 했나요? 네, 약분이라고 했습니다. 약분을 해서 계속 약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분자 분모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경우 더 이상은 약분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이런 분수를 어떤 분수라고 한다고 했죠? 잘하셨어요. 기약분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5분의 2에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5분의 2랑 6분의 9를 통분해 볼 거예요. 통분해 보겠습니다. 공통분모를 먼저 구해야겠죠? 공통분모 구한 후에 통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해보세요. 같이 풀어볼게요. 5분의 2 그리고 9분의 6이라면 미안합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해도 되고 두 수의 곱을 이용해도 되겠죠? 선생님은 지금 두 수의 곱 이용할게요. 어차피 하다 보니 지금 두 수의 곱이나 최소 공배수나 똑같네요. 어쨌든 두 수의 곱이면 5 곱하기 9니까 45가 될 거예요. 공통분모가. 그러면 여기에 9를 곱한 거니까 분자는 그렇죠. 18. 그 다음 여기 아래 부분 9분의 6도 공통분모는 45가 되어야 하니까 5를 곱한 거죠. 6, 5, 30. 그래서 이 분수를 45분의 18, 45분의 30 이렇게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분모와 같은 분수로 바꿔주는 걸 통분한다고 했어요. 통분을 하고 나면 이 분수 두 개를 서로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약분과 통분을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82쪽입니다. 생활 속에서 약분과 통분을 알아볼까요? 라고 써 있고요. 여기 보면 세 가지의 표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5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5학년 학생들. 두 번째 거는 슬기내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 세 번째 건 연수내반 학생들이 가고 싶은 체험학습 장소. 이렇게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걸 가지고 이 안에서 약분할 수 있는 분수가 들어가는 문장을 이 표나 그래프를 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 위에 있는 5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부터 보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음료수 종류는 어떻게 조사했냐면 주스, 콜라, 사이다, 물, 이온 음료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 했네요. 그리고 전체 조사한 학생 수는 40명이었어요. 그럼 전체에서 주스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는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체 40명 중에 14명이기 때문에 40분의 1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 좀 같이 볼게요. 5학년 전체 학생 수를 분모로 놓고요. 주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나타내면 40분의 14가 된다. 이거 약분할 수 있나요? 네, 약분도 하라고 했으니까 약분까지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스 말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수를 나타내면 약분을 할 수 있을까요? 40분의 얼마? 뭐가 있을까요? 좋아요. 40분의 10도 있을 거고요. 그쵸, 40분의 6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5학년 전체 학생 수를 분모로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나타냈더니 40분의 10이 된다. 맞죠? 약분하면 4분의 1이다.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이 다음에 있는 표와 그래프도 계속 분수를 나타내는 과정을 할 건데요. 몇 가지만 선생님 더 해볼게요. 이번엔 슬기네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방금 전에 있던 표에는 친절하게 전체 학생 수가 나와 있었는데 여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림으로만 나와 있죠. 한눈에는 딱 짜장면이 제일 인기가 많네를 알 수 있지만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세워주어야 돼요. 큰 게 10명짜리고 작은 게 1명이래요. 닭갈비를 좋아하는 애는 10명에 하나, 둘, 셋이니까 13명. 삼겹살은 33명, 자장면은 66명, 불고기는 50명, 비빔밥은 38명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수를 다 더하면요. 선생님 더했더니 200명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요. 슬기네 학교에서 닭갈비를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몇 분의 몇입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전체 학생을 분자와 분모 중에 분모에 놓고 전체 학생 중에 전체 200 중에 닭갈비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부분 13명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약분할 수 있는 분수를 나타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200과 공약수가 있는 숫자로 이루어진 그런 음식을 골라야겠네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자장면, 불고기, 비빔밥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200분의 33도 더 이상 약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한 건요. 슬기네 학생 전체 학생 수를 분모로 놓고 자장면을 좋아하는 학생 수를 분자로 나타냈다. 그러면 200분의 66이다. 약분하면 100분의 33이다. 라고 나타낼 거예요. 마지막 것도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래프네요. 여기에도 숫자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숫자부터 세워줘야 돼요. 영화관에 가고 싶은 애는 4명, 놀이공원 가고 싶은 애는 7명, 과학관 가고 싶은 애는 6명, 도서관은 2명, 야구장은 1명. 그래서 반 학생들 수가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20명이 돼요. 그럼 이건 역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전체 반 학생들 중에서 야구장을 가고 싶어하는 애는 그중 1명입니다. 2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약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약수가 있는 숫자로 이루어진 장소를 선택해야겠네요. 뭐가 있을까요? 영화관, 과학관, 도서관. 맞아요. 잘하셨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연순회 반 학생 수를 분모로 나타내고 영화관에 가고 싶은 학생을 분자로 나타내면 20 전체 중에 4명이므로 선생님 못타났어요. 약분하면 이거 지울게요. 5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쭉쭉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공책 이번 시간 건 이게 다예요. 이렇게 써주시고요. 음료수는 이 음료수 표 보고 음식은 여기 체험학습 장소는 이걸 보고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약분할 수 있는 분수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영상 멈추고 하고 오세요.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잘했는지 보면요. 여기 이 음료수 표에서는 만들 수 있는 게 전체 40분의 주스를 좋아하는 애들 또는 전체에서 물을 좋아하는 애들 또는 전체에서 이온 음료 좋아하는 애들 이런 것들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약분할 수 있는 숫자여야 되니까. 그 다음 슬기네 학교에서는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지워버려서 안 보이지만 13명, 33명, 66명, 50명, 38명이니까 전체 200명에서 자장면을 좋아하는 애들, 전체 200명에서 불고기를 좋아하는 애들, 전체 200명에서 비빔밥을 좋아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체험학습 장소는요. 전체 20명 중에 영화관, 전체 20명 중에 과학관, 전체 20명 중에 도서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83쪽 볼게요. 83쪽에 피자 나오네요.
지혜, 슬기, 연수는 크기가 같은 피자를 먹었습니다. 전체의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만큼 남아있대요.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봅시다. 우리 세 분수, 분모가 다른 세 분수의 크기 비교하는 법, 통분한 후에 비교하는 거 해봤죠? 1교시에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영상 멈추시고요. 통분한 후에 크기 비교해서 여기에 우리 큰 분수부터 쓸게요. 큰 분수부터 차례로 이렇게 써봅시다. 같이 해볼게요.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얘네들을 통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거 두 개 해볼게요. 3, 4 두 개를 곱할 거야. 그래서 3, 4니까 12로 바꾸고 여기 4 곱한 거니까 분자는 8. 얘도 12로 바꿀 거야. 4, 3이니까 3, 3은 9. 이게 더 크다. 3분의 2보다 4분의 3이 더 크네. 하나 기억해놓고 그 다음 이제 또 얘네들 둘 비교해 볼게요. 이거 20으로 해야지. 4, 5, 20. 5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4, 5, 20, 4를 곱한 거니까 16. 이게 더 크다. 더 할 것도 없이 다 나와버렸네요. 세수의 크기 비교하는 건 나왔어요. 그쵸? 선생님은 아까 문제에서 큰 수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쓰셨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83쪽을 보면요. 이 부분에 크기 비교 다 했고 우리 통분도 했는데 갑자기 분수만큼 색칠을 하래요. 그리고 큰 분수를 쓰래요. 왜 이러는 걸까? 모르겠지만 일단 영문은 모르겠지만 해봅시다. 분수만큼 색칠하는 건 할 수 있겠죠. 피자 한 판을 3조각으로 나눠서 그 중에 2조각 이렇게 색칠하는 거예요. 나머지 2개도 지금 해볼게요. 답 확인해 볼게요.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5개로 나눈 것 중에 4개. 어떤 게 가장 큰 것 같습니까? 눈대중으로 봤을 때 얘가 제일 커 보여요. 그래서 답도 5분의 4, 4분의 3,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 아랫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 세 친구는 통분하지 않고도 아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에 통분해서 비교하라고 해놓고서는 통분하지 않고도 비교할 수 있대. 어떻게 한 걸까? 자, 우리 지금 분수들을 살펴볼게요. 지혜, 슬기, 연수가 가지고 있는 피자가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예요. 얘네들의 특징 찾아봅시다. 맞습니다. 분모가 분자보다 1씩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가 먹어서 없어진 게 지금 여기 지혜는 3분의 1이라는 거죠. 슬기는요?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모자라니까. 그쵸? 얘도 하나가 없는 거죠? 연수가 먹은 것도 5분의 1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남아있는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를 비교했는데 얘네들이 각각 얼마나 먹었는지를 알아버렸어요. 근데 우리 이거 3학년 때 배웠어요, 여러분. 분모의 크기가 같을 때 5분의 3, 5분의 4 이렇게 있으면 두 수의 크기 비교 어떻게 했나요? 네, 분자가 큰 게 컸어요. 그런데 분자가 무조건 1일 때는 두 개 중에 어떤 게 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쵸, 분모가 작을수록 컸어요. 이거 왜냐면 잘 생각해 봅시다. 피자가 한 판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네 모둠 2명이서 나눠 먹어. 너네 모둠은 3명이서 나눠 먹어. 그러면 공평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더 적게 나눈 게 크니까. 그쵸? 그럼 지금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크게 먹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맨 앞에 있는 지혜가 3분의 1로 제일 많이 먹었어요. 제일 많이 먹었으니까 자기 피자가 제일 어떻게 남아야 될까요? 적게 남아야겠죠. 그래서 이건 숫자가 제일 작은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많이 먹은 애는 슬기. 그리고 제일 조금 먹은 애가 연수. 연수가 조금 먹었으니까 피자는 많이 남아야겠죠.
이게 세 번째 동그라미에 이 내용이었어요. 적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걸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기 보면 친구들이 알게 된 것을 이용해서 큰 분수부터 차례대로 쓰래요. 얘네도 역시 11분의 10, 9분의 8, 10분의 9, 13분의 12처럼 분모가 분자보다 1씩 커요. 우리 이것도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피자, 남은 남자 피자, 남은 피자라고 생각합시다. A라는 아이, B라는 아이, C라는 아이, D라는 아이. A는 11분의 10이 남았고요. B는 9분의 8 남았고, C는 10분의 9 남았고, D는 13분의 10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각각의 애들이 먹은 피자의 양을 구해보시고요. 그걸 비교해서 누구 거가 제일 많이 남았는지 많이 남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써주세요. 지금부터 해봅시다. 교과서에 풀면 돼요. 같이 볼게요. A는 얼마나 먹었나요? 그쵸, 11분의 1만큼 먹었어요. B는요? 9분의 1. C는요? 10분의 1. D는요? 13분의 1. 많이 남으려면 조금 먹어야 될까? 많이 먹어야 될까? 그쵸, 조금 먹어야 많이 남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조금 먹은 애는 누구예요? 분모가 큰 얘예요. 제일 많이 조각을 자른 애. 조각을 많이 나는 애. 그쵸? 그러니까 얘 피자가 제일 많이 남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제일 큰 거, 제일 많이 남은 피자는 13분의 10이에요. 그 다음으로 조금 먹은 애는 누굴까요? 그렇죠. A입니다. 그래서 A한테 남은 피자 이게 많이 남았겠죠. 그 다음으로. 그 다음은요. 맞아요. C. 그 다음 9분의 8.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약분과 통분은 굉장히 자주 쓰여요. 그래서 약분, 통분 이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약분과 통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피자를 나눌 때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비율을 나타낼 때도 그렇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 내용을 더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영상 다음에는요. 선생님이 약분과 통분을 하기 위한 학습지를 넣어놨어요. 학습지를 직접 풀어보시고 채점까지 한 후에 끝내길 바라요. 고생하셨습니다.